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공적 시스템의 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면 저는 심리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적인 탄핵의 정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왔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정도대로 떨어지고 또 국회에서는 이제 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막 흔들어내면은 야 잘하면은 이거 진짜 탄핵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오늘 그 박홍근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만약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지금 정부가 출범 이 2달 동안에 했던 어떤 잘못 같은 걸 정중하게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그 사태라든지 우리가 협조할 거는 그 협조하겠다 하고 정중하게 했으면은 그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탄핵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그 정권에서 탄핵 그리고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탄핵이 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만약에 탄핵한다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탄핵 안 당할 분이 한 분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김민석 그 지금 대표 경선 출마한 이제 의원이 처음으로 탄핵 얘기 거론하고 이제 뭐 그런 분위기가 고조돼서 그런지 그동안 조용하던 이제 유시민 작가가 등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최근에 이제 등장했죠. 조금 있으면 우리 조국 그 전 장관도 등장하실까요? 이게 뭐 우리가 농담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하는 건 없는데 참 주위에서 많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려보려고 저렇게 도와주는 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도원 의원님 짧게 하나 더요. 네. 일단 문고리 육산시라는 표현이 원내대표 입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 육상시가 있긴 있는 겁니까?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걸 지칭하는 6사람은 그 검찰 출신 검사나 이제 검찰 수사관 하시던 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인데 총무비서관, 뭐 인사기획관, 인서비서관, 뭐 부속실장 해서 한 6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작년 4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집에서 칩거할 때 아무도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부 첫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도와준 게 아까 그 광주에 나왔던 그 주기현 후보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이 그 김건희 그 대표의 오빠고 또 한 사람이 그 육촌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캠프 들어가고 인수위 들어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윤석열 총장 당시에 우군이 없었을 때 하신 그 아니 말씀하시는 우군 자체가 아니라 아예 손발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지지율은 막 20% 30%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데 이제 남산에 그 이회영 그 선생 그 행사를 가야 되는데 기자들은 막 100명이 넘게 온다고 그러지. 누군가는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척이나 그 아들 친구들이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때 당시에 그때 민주당은 180석에 갖는 의석을 갖고 그 거의 그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윤석열은 그냥 검찰총장 출신이었을 뿐이고 뭐 지지율은 높지만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승부를 걸었다면 승부를 걸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육촌이니까
당신은 측근의 지인 아들이니까 안 된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송 변호사님, 이돈 의원의 주장처럼 예를 들어 지금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도 아닌데 출범 2달 만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했다.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탄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정부가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국민과 민생과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그렇다면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30% 초반 마치 정부가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인사를 관여하려면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최서원 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결론적으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참사가 되고 이권이 탈취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검찰 위주의 예를 들어서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하면서 검찰이 마치 대통령실의 인사를 또는 정부 부처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 발언 파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